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세팅 다시 하셔야 되죠? 네, 조금만 예. 기다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이한 방송이 계속해서 노란 딱지가 붙고 있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런 거 의식했으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방송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어떻게 보면 네. 저희 방송이 이번에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방송 해설 안 해도 워낙에 요새는 좋은 스피커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별의별 해석들을 다 내놓고 있죠. 예. 네. 뉴스 보면 좀 재밌어요, 요즘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들 오고 계십니다, 선생님. 예.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안 오셔도 보실 분들은 또 보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스타 35 쓰시는 분 말똥이로 바꾸셨네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스타 35를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사이먼 킴님께서 기대하셨대요. 유리님, 고순이님, 박범철 선생님, TV 정엽님, 우주여행님, 카페라떼님, 흑맨님, 수호천사님, 최준걸님. 최준걸님은 고령자신가봐요. 수고가 많았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어서 오세요. 손병설님. 자, 이제 좀 많이 오셨나요? 아직 성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예. 우리 방송은 또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선생님. 맞죠? 네, 그렇죠. 네. 예. 우리와 그 시청자분들만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오셨나? 거의 다 오셨다. 네.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지방 출장 관계로 늦게 방송하게 된 점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긴급 편성으로 문재인 씨의 미국 방문 결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한방송에서 생각하고 있는 논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우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멀리 출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네. 말 많고 탈 많았던 문재인 씨의 미국 방문이 끝났죠? 이제 네. 저녁에 왔습니다. 오후에. 방문을 두고 여러분들 참 많은 스피커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설을 내놓아서 네. 뭐 사실 저희가 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많은 다양한 이제 해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네. 긴급 편성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도 쿼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네, 맞습니다. 미국 지금 행정부 상황이 쿼드가 아니면 문재인을 부를 일이 없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뒤에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쿼드 해가지고 이번 방문의 핵심 코드를 쿼드 가입이냐 아니냐, 네. 서명하고 왔냐 안 하고 왔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핵심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서명식이라든가 도장을 찍는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야 코드 가입 안 했구나라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이죠. 외교라는 거는 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뭐 전쟁의 항복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갑과 을은 뭘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의한다, 뭐 같이 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외교적 용어가 등장하는데 기자회견 공동 합의문 발표를 보면 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코드 가입하기로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상한 이제 해설자들이 이제 뭐 매스미디어에 등장을 해가지고 코드라는 거는 4명만 4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그게 아니다라고 네. 말도 안 진짜 되는 말도 안 이제 나와요. 해석을 하시는 사람도 있던데 네. 여러분들 쿼드라는 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지, 저걸 이제 확대 개편해서 나중에 이제 명칭도 생기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저 기구가 출범을 할 때가 되면 몇 개국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저 이름을 뭐 코드라고 할지, 퀸텟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름을 쓸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대중국, 왜 그러시죠? 버퍼링이 심하게 지금 있나 봐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최근.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멈췄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코드 얘기 나오자마자 버퍼링이래요. 어, 일단 진행을 할까요? 예, 뭐 할 수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됐대요, 선생님. 아무것도 못 들으셨다고? 법법 끝났다고 그러시네요. 네, 이제 괜찮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라는 것은 현재 가칭이지, 네. 나중에 실제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처럼 출범할 때는 어떠한 명칭을 갖게 될지 아직 확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코드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 중공의 이 동남아시아 이 해상에서 뭐 인공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네 바다,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배타적 경제 수역 막 선포해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합의문에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합의문 내용 중에 코드에 가입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요. 네. 뭐 앞에 뭐 백신을 뭐 교류하고 이런 거는 뭐 사족이니까 네. 그렇다 치고, 자, 북계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바로 인권 상황이에요. 네, 북계 맞습니다. 인권. 근데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동의를 했다. 네. 하기로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네. 코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은 대만해협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중국이 이번에 문재인 가기 전에 대만자만 꺼내도 독배를 마시는 거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잘해야죠, 아주. 예? 말한 대로 잘해야죠. 북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코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네.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이걸로 이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코드가 이제 공식적인 기구의 형태를 갖추고 출범할 때는 참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네. 외교 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서명을 안 하고 막 이랬다고 이제 사람들이 안 한 거 아니냐 실망들 하시는데, 저 내용을 보면 우리 이한방송에서 예측한 것처럼 북계나 중공이 보면 거품물 얘기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코드 문제는 잠재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 외통수에 걸렸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가서 44조 원어치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시절을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뭐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렇게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성과물이 뭐냐, 뭐 이런저런 나라에 가서 기념품 받아오는 게 성과가 아니라 외자 유치를 얼마나 해왔으며,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것이 그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결과에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내놓는 성과물이었어요. 이 시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갑자기 44조 원어치의 대한민국 국부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저 44조 원어치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생겨야 가뜩이나 어려운 젊은이들의 취업 시장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여기 안 세우고 미국에 고스란히 간다는 거는 이거를 마치 문재인의 미국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의미를 하면
각종 정치 지향적인 노동단체와 악법의 등살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거를 가서 기쁘게 하고 올 게 아니라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통곡을 하고 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굉장히 가진 게 많아서 미국에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는데 사실 저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 자, 두 번째.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좀 논란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미사일 사거리, 네. 제한을 철폐했다. 여러분들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를 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미국한테 얻어낸 것을 마치 우리가 미국 때문에 군사 무기 개발을 못해서 안달이 난,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것처럼 안달이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막강하게 중국도 때릴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만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왜 생겼는지부터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북계보다 잘 살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1974년부터예요. 네. 1974년 이전에는 우리가 북계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다시 말해서 다수의 병력과 미국 전력을 빼면 북계의 중심 타격, 다시 말해서 북계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한국적 전략 무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969년 7월 달에 월남전에 아주 지쳐있는 미국인들에게 새로 당선된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각국은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 지켜주겠지만 정치, 경제,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소소한 것까지 개입하지 못한다. 니들이 알아서 하고 너희들 나름대로의 지역 군사 기구를 만들어서 네. 지역 방어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해요. 닉슨 독트린. 그러자마자 1970년에는 지금 동두천에 옛날에 7사단이 있었습니다. 미 제7사단. 네. 7사단 병력을 2만 명을 본토로 이제 철수를 시켜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3개 사단이 있었어요. 7사단, 25사단, 그리고 지금 있는 2사단. 이렇게 그 3개 사단 중에 하나인 7사단 2만 명을 빼버리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몰래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서 휴전선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무기 개발을 지시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작된 게 바로 그 유명한 백곰 사업이에요.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입니다. 네. 당시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당시 미 육군이 가지고 있던 어네스트 존, 그 다음에 랜스 미사일,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유서 깊은 지대공 미사일인,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시에 어떤 비행 풍동 실험 장치라든가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외형은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외형으로 하는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1978년 9월에 충남 태안에 가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외교 사절단을 모아놓고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 1978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 지대지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쾌거를 이룬 거예요.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경악을 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분쟁의 한 가운 복판에 있었던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여러 나라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발한 한국형 그 지대지 유도탄인 현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을 사갈 것을 타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978년도 79년도 9월에는 당시에 존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이, 8군 사령관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탄도미사일 너희들 개발하지 마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사거리라든가 탄두 제한을 걸기 시작한 거는 이 위컴 사령관 서한 이후에 이제 최종 마무리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이르는 그 1, 2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탄도미사일, 탄두라든가 사거리 제한을 협정을 맺으면서 그걸로 끝났을까요? 자, 미국의 우리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아마 탄두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제한에 동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북계보다 열세였던 우리의 비대칭 전략, 지금 핵이 있어서 비대칭 전략이었지만 북계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은 어떤 대가를 줬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북계가 조금 까불 때마다 날라오는 핵폭격기, 전략폭격기,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자산들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와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및 탄두 제한을 이제 철폐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유효성이 상실된 걸로 보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서 북계의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 전략 자산들이 한미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많은 북계의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자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우리 군이, 일부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탄도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제한을 풀어버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불보듯 뻔하죠. 우리 돈 써가면서 북계의 전략 표적을 우리가 타격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동안 했던 게. 너희 다 풀어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미사일을 개발하던지 네. 너희가 알아서 타격해라예요. 플러스 예를 들어서 사정거리 3,000km가 넘어가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일본과 중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게 될 압력은 덤이겠죠. 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자, 이걸로 인해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뻑하면 무력 시위든 한국군의 요청이든 자국의 판단이든 많은 돈을 들여서 전략 물자들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부담감을 털어낼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야비한 문재인 정권의 획책인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맺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미국이 그동안 떠맡아 준,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소소한 혜택들을 하나씩 걷어냄으로써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개연성 자체를 하나씩 지어 나간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이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국민들한테 뭐 한 1억 명분의 파이자라든가 모더나 백신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다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마치 이거를 44조인가 40조 투자하는 대가로 받아온 거에서 뭐 백신 한 방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한 미군이 지금 거의 3만 명 가까이 주둔하고 있고 또 8월에는 몇 년 만에 한미연합 야전 훈련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8월에.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훈련을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백신을 핑계로 우한 폐렴을 핑계로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기피하려는 문재인의 장깨를 봉쇄하려는 전략이에요. 한국군 55만 명 우리가 훈련 전에 전부 백신 맞게 해줄 테니까 이런 핑계로 훈련 안 할 생각하지 마. 자, 두 번째는 뭐냐? 백신도 맞지 않은 한국군과 훈련을 해야 되는 미군 가족들의 혹은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한국군인 55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만 이미 백신들을 거의 맞은 미군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한국군과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문재인 씨가 잘해서 얻어온 결과물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걸 마치 그나마 업적인 양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게살 튀김 먹은 거 가지고 많이 비하하고 네. 그거를 영어의 어떤 어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문재인이 굉장히 무시당했다 이런 이제 논설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무슨 말이 많았냐면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 이번에 문재인 씨가 먹었다는 그 개요리 메릴랜드 크랩이라 그래요. 메릴랜드 크랩. 여러분 메릴랜드가 어디냐면 메릴랜드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예전 용산 미군 기지 안에 보면 메릴랜드 주립대학 한국 분교가 있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 그 메릴랜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 중에 그 메릴랜드 주가 맞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을 가다 보면 뉴욕에서 워싱턴을 가다 보면 중간 지점 조금 더 지나서 메릴랜드 주가 있고 메릴랜드 주는 바다를 연하고 있는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큰 노폭 해군 기지가 있고 미 해군 사관학교인 아나폴리스가 있는 주입니다. 근데 워싱턴에서 뉴욕을 가거나 뉴욕에서 워싱턴을 가다 보면 메릴랜드 주가 나오는데 그 국도에서 메릴랜드 쪽으로 들어가면 메릴랜드 크립 요립집이 쫙 있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먹어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그 일본 북해도라든가 러시아산 털기하고는 조금 뭐 퀄리티가 다른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무시하는 요리가 아니에요. 햄버거 말고 다른 걸 이렇게 원하면 왜냐면 이게 국빈 초청이라든가 정상 외교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만찬을 차릴 수도 없기 때문에 햄버거 안 먹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다시 말해서 워싱턴 그 지역에서는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 미국에서 그렇게 문재인처럼 옛날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 궁중 반상을 갖다가 이상하게 차려주고 메인 무대를 향해서 등을 보고 좌석을 배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을 돌려서 메인 무대를 봐야 되는 골탕을 먹였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미국은 그런 짓 안 해요. 예. 그래서 메릴랜드 크랩이라는 음식은 워싱턴에서 옆에 붙어 있는 메릴랜드 주의 대표적인 음식이어서 그 전문 요리집도 굉장히 많아요. 예.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 또 메릴랜드 크랩을 먹을 때는 크렘 차우다 습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인 교포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뭐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야비한 짓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말고도 방공교육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국전 참전용사한테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라고 미국 최고의 훈장이에요. 미국은 여러분들 무공훈장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브론즈 메달, 실버 메달, 골드 메달, 메달 오브 아너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동성 무공훈장, 은성 무공훈장, 금성 무공훈장 이렇게 해석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인 메달 오브 아너를 하는 자리에 문재인 씨를 불러서 방공교육 철저히 했죠. 예, 그 전투가 그 신의주 인근에서 북괴군과 중공군과 맞서 싸운 그런 전투의 영웅에게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주면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방공교육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북괴군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이한방송 시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보다는 군대 생활을 요만큼 더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해석들과 이런 것들이 분분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코드 가입 서명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런 합의문이 나온 걸 보면 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코드가 몇 개국으로 확대돼서 어떠한 이름으로 기구가 생길지 모르지만 저 정도 합의문이 나왔으면 여기서 발을 빼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북계와 중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5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네. 남아있는 5월, 6월 대한민국이 조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한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뭐 헷갈리셨을 텐데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한센 대표님이 오늘 지방 출장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도 늦은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 감사를 드릴까요 말까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질문이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방금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결국 바이든 정권의 새 대북 정책이 나왔어요. 기존과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방미를 하고 또 이제 한미 공동성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이 북한에 돌아갔다 지금 막 이런 얘기가 있고 전문가들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이걸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네. 바이든이 틈없이 얘기했잖아요. 액션이 있으면 만난다. 그 액션이 뭐겠어요? 핵사찰 받으라는 거예요. 말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고 필리핀 대사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북 특사를 했던 성김 씨가 이번에 네. 또다시 대북 특사로 지명이 되면서 네. 외교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국제 관계에서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의할 때 다시 말하면 외교나 이 군사력은 상대방한테 제 전략적 목표를 강요한다고 그래요. 강요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계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전략 목표를 강요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외교와 군사력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로 해결하겠다라는 말은 군사력을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말로 하겠다는 얘기지만 더 이상 북계에 줄 시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왜? 대만이 일촉즉발이기 때문에. 대만에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들어갔다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지금 뭐 미군이 대만 기지에 있다 막까지 이제 소문이 확대가 되던데 군사고문단이든 아니든 미국의 정규 병력이 대만에 있다는 거는 중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겠죠. 그리고 지금 믿었던 문재인까지 가서 저렇게 뭐 협력한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 쭉쭉 뱉고 왔으니 불편한 심기일 만만한 게 홍어라고 아마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그 안 입고 온 짓거리라든가 이걸 넘어선다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왜? 북계와 중공은 6.25를 일으켰고 수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도 초등학문 TV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그럼.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심야 할증에서 출연료를 2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지만 함께 같이 또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